지금 드롭아웃 얘기하다가 지금 드롭아웃을 얘기하다 보니까 피처라는 게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딥하다는 얘기 즉 네트워크를 많이 쌓았을 때 이게 왜 신호가 약해지는지 사실 뭐 이리저리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사실 직관적으로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신호가 약해진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실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에서는 실제로 그 드랍아웃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피처를 뽑는다면 얘가 무슨 짓을 할까요? 얘 회색 뽑은 다음에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넣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그리고 빨간과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보라색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 짓을 할 것 같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갖다가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네트워크라는 게 아까 네트워크 나는 그냥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임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피처를 뽑는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피처라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를테면 확률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정규분포 그러면 우리가 중간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고 이거의 특징을 갖다 찾아내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정규분포에서 중간값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일 중간에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왜냐면 실제로 얘는 이 중간 그러니까 평균값은 이 그래프 자체를 얘의 집단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통 쓰이고요. 그렇잖아. 우리가 확률 통계 배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중간값이 이걸 대표한다고 그러잖아. 보통 대표값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 차이만큼 얘가 특이한 거야. 차별점인 거야.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대표라는 어떤 공통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만 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검은색과 흰색이 있으면 이 중간값 중에 회색이요. 그럼 얘네들 얼마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줄 거고. 보통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중치로 이렇게 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얘네들도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단순 색깔로만 되는 게 아니라 형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되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CNN 보면은 이게 무슨 특징이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 얼굴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데 이게 적합해? 이게 내 얼굴의 일부분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셀럽반지 2장 엎어놓고선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만 가지고 뽑아내는 건데 그게 굳이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컬러로 얘기하면 중간값 비슷하게 나온 거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건 그냥 그리고 저게 왜 형태에 대한 거는 왜 저렇게 되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수학적으로 그냥 섞어버려. 이를테면 물감 2개가 있어. 그러면 물감 2개가 있는데 얘 물감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각자를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전체를 이 물감 2개를 표현할 수 있는 전체라는 거는 이 물감 2개 섞어버리면 되잖아. 섞어서 하면은 대충 마치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을 때 이 물 2개를 섞은 다음에 원래 그 각자의 온도를 갖다가 하면은 각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했을 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봐봐요. 여기서 회색이 한번 될 때까지는 표현이 돼.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빨강, 파랑이 있으면 보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 이제 회보라되고 이게 계속 하면 무슨 색이 되죠? 결국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은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점점 이 모든 색깔들의 점점 중간 그러니까 티미해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가 쌓이면 쌓일수록 127.117 회색이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이게 당연히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가 신호라는 거는 어떤 차이점으로
어떤 두 대상의 차이라는 걸로 그걸 각자를 신호를 갖다가 하는 거고 신호의 대역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물감을 섞는 것처럼. 제가 이걸 형태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색깔로 표현하면 제 얘기가 직관적으로 잘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네트워크가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지금 그러니까 두 개층만 쌓았는데 색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계층은 한 뭐 1000개층 정도로 쌓았다. 그럼 나중에 물론 되면 맨 끝에는 회색 하나 남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얘와 얘의 차이인데 근데 1000개층을 쌓으면 그 계층 하나와 앞 계층과 뒷 계층 사이 차이가 되게 작겠는데 그렇죠. 색깔 차이가 정말 뭐 점점 작아져. 빨간색과 완전 빨간데 살짝 오렌지빛이 감도는 어. 빨간색의 차이 정도 나는데 네.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피처의 개념을 갖다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표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렇잖아.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잖아. 피처라는 거.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해볼까요? 고양이와 개 차이가 고양과 양과 개가 고양이는 뭐 그렇진 않지만 고양이는 검은색 분포가 70%였고 고양이의 경우는 검은색이 70이었고 뭐 흰색이 30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60대 40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새로운 거 이미지를 봤을 때 60과 40이 나오면은 개라고 하기로 하고 70과 30이 나오면은 고양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아주 그냥 대충 후려침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미지 인식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상식에도 야 이게 두 개 갖고 되겠어? 아니죠. 그래서 피처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죠. 피처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당연히 네트워크만 해도 구조만 봐봐. 피처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그 네트워크를 안 돌려봐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가 코딩을 안 해봐서 진짜 돌려본 건 아니고 맨날 이렇게 그림만 보다 보면 질문 드린 건데 트레이닝 할 때는 이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다 당연히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테스트 할 때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죠. 네. 맞죠? 맞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맨 끝에 있는 피처가 이 피처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볼 것 같잖아. 마치 이걸 인식하는데 어떤 사물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이 전체 과정을 다 볼 것 같아요. 과정 인식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 인식 개념이 왜 그러냐면 오케이. 좀 정정할게요. 과정 인식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사실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그거 있죠. 액티베이션 펑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맨 끝에 피처에 불이 들어오는 게 일정하게 맞춰지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하면은 어쨌든 훈련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막판에 피처 값들 맨 마지막에 있는 피처 값들이 불이 들어오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실제로 복잡한 신호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들어온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왜 신호가 점점 희미해지는지 그 다음에 이 희미해지는 신호를 잡기 위해서 드롭아웃이라는 걸 썼었고 그 RNN 같은 거에서는 LSTM으로 그러니까 LSTM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LSTM은 되게 단순한 건데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LSTM이 뭐 메모리가 있다고 했는데 메모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중간에 있는 값 하나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 이상 신호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잔차라는 말도 그렇고 레즈네이션이 잔차라는 말 차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어디선가 차이가 크게 난 값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이쪽에서 유지시켜준다면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한번 다시 하는 거야. 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끼워넣어요. 앞에서 나왔던 어떤 값을. 그게 LSTM에서도 비슷하게 구현되고 전 레지네이션에서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방법밖에 없어.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건 별로 좋은 레지넷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저는 저 같으면 사실 여기서 있잖아 스케일 다운을 할 것 같은데. 스케일 다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맘때 있을 때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소수점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의 범위를 더 늘리는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럼 더 자세한 미세한 차이도 여기서 앞에서 이 앞단에서 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뒷단에서 보면은 더 그게 크게 보일 수 있거든.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소수점 이하 32자리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수점 이하 똑같이 모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든 걸 단위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왜냐면 점점 차이가 적어지잖아. 그럼 대신에 내 말은 스케일 다운, 그러니까 소수점을 더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식. 그래서 왜냐면 뒤에 가면 신호가 약해진다며. 그러면 더 소수점을 늘리면은 그 신호를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드라마우이 테스터 한 그 이미지 넣어서 분류할 때는 문제는 없지만은 약간 트레이닝 할 때 업데이트 할 때 이게 그때 그것 때문에 드라마우스는 그렇죠. 보통 이제 드랍아웃 할 때 보면 오버피팅 방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왜 일어날까? 그래. 오버피팅은 데이터에 수정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가 이제 이쪽에 수정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만 되도록 피처가 100개일 때하고 피처가 1개일 때하고 어떨 때 오버피팅이 잘 일어날까요? 처가 한 개일 때 오버피팅이 아니죠. 아니죠. 어? 파라미터 커지면 오버팅 생기잖아요. 파라미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원리적인 거야. 이거는 이걸 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갖다가 100개의 피처를 통해서 이걸 갖다 그러니까 100개의 특징을 갖다 잡아내서 이걸 한번 인식을 했다고 쳐요. 나중에 되면 얘 조금만 틀어지잖아? 그러면 그 피처 중에 하나쯤은 몇 개쯤은 얘랑 안 맞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피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한 개가 되잖아? 피처가 만약에 얘가 하나잖아? 그럼 얘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처가 많아진다는 건 더 정교하게 본다는 건데 늘 정교한 거는 조금만 틀려져도 걔 아니라 그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요. 오버피팅이 그래서 피처가 드랍아웃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즉 이 노드의 개수, 중간 노드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게 실제 우리 맨 끝에 있는 건 피처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노드들 자체가 전부 다 피처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귀납하는 상황을 전제해야 지금 얘기가 이제 아니, 그 얘기는 굳이 지금 귀납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귀납과 연역이 뭐 나눠져 있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귀납밖에 없는 상태라서 네. 그러니까 피처의 숫자를 줄여야 돼. 쉽게 얘기해서 모든 노드들이 다 피처인데 네트워크가 쌓이는 과정에 그럼 피처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약간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놓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냥 늘리면 안 되겠죠. 딱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렇잖아. 만약 피처를 갖다 지나치게 줄이면 어떤 일이 생각할까? 고양이와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적당한 숫자가 있어요. 이 피처는 늘 보면은 밸런스가 있어.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인지하면서도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우리 알고 있겠지만 개 사진 같은 경우 개나 고양이 지금 현재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거 애들 보면은 너무 막 변화가 심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은 진짜 이미지가 제대로 인식 안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실제로 개만 들어가? 개 주변에 있는 거 다 개어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개 주변에 있는 배경 이미지까지 다 들어가. 개가 만약에 사람이랑 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거 갖다 여기 뭐지? 못닭이라도 안에서 집어넣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개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새는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이게 누가 생각해도 이건 문제잖아. 너무 쉽잖아. 근데 예전에 이미지 처음 만들 때는 이걸 별로 안 하다가 요새는 보니까 저 뭐지? 여기도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시킨 다음에 인식시키기 전에 못따기를 다 해주더라. 그 짓을 사람이 해줘요. 못하게 뭐였다? 리전 처리. 아니 리전이 아니고 리전 범위.
지금 시동 아. 요만큼은 사람, 네. 요 옆에 아. 의자, 아, 그 옆에 노트북.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있어. 근데 여기에도 뭐가 그림이 많잖아. 음. 그렇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래 인식률이 올라갈 거 아니오. 그냥 요거만 이렇게 따주는 거야. 어. 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좀 훌륭한 말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요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늘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럼 더 인식률이 무조건 더 좋아지냐?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개가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개 주변에 있는 환경도 어떻게 보면 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돼 있대. 문학 정보가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 솔직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인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얘네들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점을 갖다가 얘네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 이 방법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 개가 요만한데 만약에 개가 요만큼 있어. 그러면 어떤 우리 같은 경우 이 장면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추론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냥 정지 영상이 아니라 어떤 동영상 중에 일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저희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좀 달라요. 어쨌든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모두 한다고 그러는데 단순 오버피팅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맨 처음 나올 때는 오버피팅 방지용으로 해서 나왔었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이제 신호 약화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드랍아웃은 좀 개념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제가 지금 한 걸 갖다가 좀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해서 이걸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떠들다가는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컴플루션 피트 하면은